또다시 중국에서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이 흘렀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셀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불행을 맞이해야 했고, 무엇보다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서 피해가 결코 적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테지만, 아무래도 약소한 국가들에게는 그만큼 더욱 커다란 공포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또다시 5년 전의 그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까지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만을 넘고 사망자 수는 4,300명을 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지방의 실제 확진자 수는 보건부 발표 수치의 45배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이상이 이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WHO의 실제 사망자 수는 공식 집계의 3배, 즉 2,100만 명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기대 수명을 총 3억 3,680만 년 단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라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코로나19를 바로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훨씬 치명률이 높은 메타뉴모라는 미스터리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다시 발생한다고 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병하고 있으며, 폐러라고 불리는 심각한 폐렴 증상과 함께 코로나19와 유사한 고열, 기침, 호흡기 감염 증상을 동반한 사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일리 스타는 중국 전역에서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연상시키는 악몽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소아과 병원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가 고열, 기침, 무기력,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장수성 한 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환자들이 모두 폐렴과 호흡 부전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다행히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만큼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치명률은 훨씬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맡고 있는 병동의 환자 30명 중 6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3명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같은 날 로이터는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원인 불명의 폐렴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스타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백신 사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심각한 폐렴 증상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이번 발병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정부나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내 감염 상황은 엄격히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여러 대응 조치와 확산 방지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최근 이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낮추고, 이는 매년 겨울철에 발생하는 연례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는 호흡기 감염병이 내년 이 시기에 정점을 찍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 과밀화 및 호흡기 질환 사례 증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녀는 올해 증상이 덜 심각하고 확산 규모도 작년보다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했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은 자주 발생하지만 올해는 더 가벼운 증상과 제한적인 확산이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자국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며 현재 중국 내 여행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HMPV가 유일한 유행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 인디안 엑스프레스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독감,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및 코로나19와 같은 다른 병원체와 함께 전파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웃 국가들은 감염병 상황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언론은 국민들에게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툴 고엔 박사가 2024년 12월 HMPV 감염 사례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역시 뉴스위크에 유사한 평가를 발표하며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걸쳐 호흡기 감염병 사례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는 호흡기 감염병이 매년 이 시기에 정점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정부는 자국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여행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과부하와 호흡기 질환 급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녀는 이번 사태의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며 확산 규모 또한 작년보다 더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HMPV는 새로운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최근 감염 사례의 급증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팬데믹의 전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콩에서 일부 HMPV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고 캄보디아와 대만은 여전히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감염병 통제국은 HMPV에 대해 경고하며 이번 바이러스가 시즌 말기의 코로나19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만 질병통제센터는 이 바이러스가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보건 당국이 HMPV가 여타 호흡기 바이러스와 유사하며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메타뉴모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자면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며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월 4일 인도 보건부는 HMPV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중국과 인근 지역에서 증가하는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혼합감시 그룹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도 보건 서비스 총괄국 주관으로 열렸으며 세계보건기구, 인도 국가질병통제센터, 의학연구협회, 그리고 주요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혼합감시 그룹 회의는 인도 보건 서비스 총괄국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 인도 국가질병통제센터, 인도 의학연구협회, 그리고 주요 병원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대비 훈련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호흡기 질환의 증가 가능성에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호흡 질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HMPV 폐렴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 당국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상황이 현재 유행 중인 독감 시즌을 할 때 비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 국가질병통제센터는 국내의 호흡기 질환과 계절성 독감 사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의 확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에는 큰 증가가 없었으며 어떤 기관에서도 대규모 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호흡기 감염 질환과 마찬가지로
HMPV는 기침, 재채기, 악수, 감염된 표면 접촉을 통해 사람 간에 전파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빈번히 손을 자주 씻고 감염된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제 막 벗어나나 싶더니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문득 인도 소년의 예언이 혹시 이 바이러스를 두고 했던 예언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제2의 코로나19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각자 또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